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지향하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경영을 위한 대기만성 CEO의 MC 김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로 외식업계의 대모라고 불릴 만한 분인데요. 어떤 CEO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먼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조선시대 1600년대에 주방문이라는 고조리서에 나와 있는 팽우육법이라는 순대예요. 400년 이상 된 그런 순대예요. 소중한 우리 음식 문화를 알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던 이런 슬기로움도 담아있고 또 영양도 충분하게 담겨있는 이런 다양한 순대들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복원을 하고 있어요. 열정 준비! 야! 네! 자! 먼저! 1! 4! 4! 내가 먼저 인사하자! 굉장히 중요한 속담도 있잖아요. 웃지 않으려면 가게문을 열지 말라. 진짜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이모님 특히 고생인 것 같아. 이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실장님, 실장님은 이럴 때 꼭 이렇게 있잖아. 잘하시다가 내가 먼저 다가와서 웃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하트를 알려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안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여는데 또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활기를 주는데 굉장히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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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공하려면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고객들이 다 뭐 하루아침에 줄을 서고 몰려올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고요. 외식이라는 건 사실 환상처럼 내가 뭔가 할 게 없으니 외식이나 해볼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시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처음 출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미리 만나봤는데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더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영상에서 보니까 계속 이렇게 뭐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만 보여주시던데 성격이 원래 이렇게 긍정적이신가 봐요. 네, 제가 이렇게 밝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겪었고요. 산전소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랍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저기 실패는 없어 보이는 얼굴이라서. 아, 그래요? 삶의 모토가 긍정적으로 살자인데 아마 그런 게 얼굴에 미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업은 어떤 사업이셨어요? 한 15년 전쯤 시작한 사업인데요. 오가닉 아이스크림 가게를 첫 시작했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해서 아주 처절하게 망했죠. 아, 그래요? 네. 이거 잘 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때 당시 아이스크림이 또 너무나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오가닉을 더하면 이건 당연히 떼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완전 아이템이 좋아도 준비가 말았습니다. 되지 않으면은 망할 수가 있군요. 네. 그러다가 이 대표님의 운명의 상대인 순대를 만나게 되셨군요. 네, 맞습니다. 순대는 지금 저의 운명이 돼 있고요. 뭐 운명처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젠 제가 소명처럼 이 순대를 알리는 전도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야, 대표님의 이 길고도 험난한 이야기 정말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에게 들려주실 주제를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창업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업하면은 또 쉽게 음식점이라든가 카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진입하는 게 굉장히 쉬운 반면 또 폐업 확률도 굉장히 크죠. 맞아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바로 전년 2017년인데요. 19만 업소가 문을 열었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해 문을 닫은 업소는 18만 개나 된다고 하네요. 와, 네, 정말 무시무시한 환경이죠.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실패 확률을 줄이고 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망하지 않을까, 저처럼 제가 실패한 경험과 그리고 작은 성공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너무 궁금해지는데 우리 대표님의 소중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창업을 시작했을 당시 저는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한 아주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외식이라든가 또는 그 경영에 대해서도 완전한 문외한이었죠. 오가닉 아이스크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가까운 지인의 유혹에 저는 귀가 솔깃했고요. 정말 덜컥 가게를 오픈하고 맙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실 만한 그런 그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 배땡땡이라고 있죠. 정말 멈출 줄 모르고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렇게 잘 되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오가닉을 더한다면 오픈만 하면 당연히 돈은 정말 떼돈을 벌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대학로 상권이었고요. 1층 100평이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증금은 무려 5억. 그리고 월 임대료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합하면 3천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경제적 개념이 정말 제로였던 거죠. 저 보시다시피 너무나 무모하고 또 그때 무지했고요. 그 다음에 용감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더 심각한 건 프랜차이즈 본사였어요. 저보다 더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저보다 더 가난해 보였어요. 네, 우여곡절 끝에 오픈을 했는데 100평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맞은편에 그 유명한 배땡땡 아이스크림 가게는 매일 줄을 서 있었는데 저희 가게는 하루에 30만 원을 팔기가 어려웠어요.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파는 상황에서 임대료는 고사하고 직원 급여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시름은 깊어갔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급기야는 매장에 불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매장은 완전 전소됐고요. 제 마음까지 다 불타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죠.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보증금 5억을 빚을 다 제하고 일부라도 남으면 돌려달라고요. 하지만 건물주는 요지부동하지 않았어요. 계약을 얼마나 무지했는지 10년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가만히 있으면 한 달도 아니 1년도 못 가서 그나마 남아있는 보증금도 다 날릴 상황이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제안을 해왔어요. 본인이 잘 아는 그 남도 식당을 소개해주면서 이 식당을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제가 어려서 전주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사실 음식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곧잘 할 줄 알았지만 음식점을 한다는 거는 한 번도 꿈꾼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다시 대존할 생각은 들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있으면 돈을 다 잃거나 아니면 이 건물주와 동업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이 터널에서 좀 빠져나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건물주와 동업을 결심하고 그 자리에, 불난 자리에 남도 이야기라는 한정식을 오픈하게 됩니다. 조급하고 긴박하고 또 마음이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압박당하고 쪼들리는 상황에서 다시 재창업한 거는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네, 남도 식당을 문을 열고 매일같이 제가 하는 일은 고객들에게 가서 야단맞는 일이었어요. 이것도 음식이라고 내니? 이건 뭐지? 저는 매일같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고, 네, 사람들은 한 번 실망하면 다시 오지 않게 됐죠. 2번의 실패를 딛고 저는 큰 2가지의 교훈을 얻게 됐죠.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굉장히 더 많이 웃는 습관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 5년 가까이 쌓아온 엄청난 노하우가 저한테는 이미 내장돼 있었던 거죠. 이제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남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느라고 얼마나 힘든 시기였는지를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분당의 중산층의 그런 주부로 살고 있다가 사실 집을 전세로 옮겼다가 그나마도 안 돼서 대학로에 월세까지 이사하게 되면서 대학로에서 남도 이야기까지 걸어 다니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식당을 눈여겨봤었어요. 테라스가 너무 넓고 네, 너무 예쁜 집이어서 내가 언젠가 저런 집을, 저런 건물을 사서 외식을 한다면 정말 참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딱 찜을 해놓은 곳이었는데 그 가게가 매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숙명의 여신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저는 그걸 당장 계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은행을 뛰어다니면서 빚을 내고요. 그마저 안 돼서 정말 난생 처음 사채까지 얻어가면서 그 집을 인수하게 됩니다. 저랑 옷자는 좀 많이 친숙한 것 같아요. 또 저의 무모함은 이때 한번 발휘가 되는데, 권리금이 보증금도 아니고 권리금이 무려 5억이었어요. 네. 온갖 돈을 다 동원해서 5억에 권리금을 주고 이 집을 인수하고 나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그 경험한 노하우를 가지고 멋진 고깃집을 해서 이제부터 제대로 외식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물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이 순대집이었어요. 망해가고 있었고요.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순대를 팔아보자. 그러면 순대를 내가 A부터 Z까지 정말 모든 걸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시작했죠. 그래서 순대에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주특기가 발동됐죠. 이미 2번의 실패가 있었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순대를 다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순대를 먹다 보니까 각각 지역마다 좀 독특한 순대는 있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순대는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대는 언제부터 먹었지? 어디서부터 온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서들을 찾아내면서 돼지, 피, 모든 음식들을 찾다 보니 1800년대 후반 조선시대 말기에 조리서인 시의전서를 찾아내게 됩니다. 제가 이 시의전서 안에서 도야지 순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도야지 순대는 저희 순대실록의 근간이 지금 되어 있어요. 최초로 나온 도야지 순대의 이 레시피를 가지고 전통 순대를 만들어서 복원해내고 또 요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순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순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다니고 그다음에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순대와 닮은 것들이 너무 많았고요. 코리안 소세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대가 모든 또 소세지가 순대로 불리는 그날까지 내가 순대를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지요. 이때부터 순대는 나의 운명이 되었고요.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물론 대기만성의 이런 실패를 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CEO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왔지만 순대를 전한 어떤 전도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나오게 됐어요. 인수했던 이 순대집도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었어요. 망해가는 집의 전형이기도 하죠. 저는 보쌈이라든가 감자탕 같은 메뉴를 다 정리하고 오직 순대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순대만을 연구하게 됐죠. 기본에 충실하고 순대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전문점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순대로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메뉴 복원 같은 거는 물론이지만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순대를 만들어서 그 특허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정말 무한정 굉장히 많은 순대를 선보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순대만큼은 세계에서 1등을 하자라는 각오로 집중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제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세계 1등. 정말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야지만
반드시 그 작은 카테고리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대학로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순대를 먹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극히 젊은 분들만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치킨, 네? 맥주를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 치맥이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했죠. 순대에다가 맥주를 먹여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네, 생맥주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생맥주를 팔아야 될 것 같으니까 생맥주에 맞는 메뉴가 필요했어요. 좀 얼큰한 철판 볶음이라는 메뉴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맥주를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순대에는 소주지 무슨 맥주냐. 절대 안 팔릴 거다. 네. 심지어는 이 맥주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조차도 반매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순대집에서 생맥주를 파는 집이 없습니다, 대표님. 이러시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팔았죠. 물론 사람들이 처음부터 생맥주를 먹어주진 않았어요. 오랜 시간 홍보하고 우리 무기 있잖아요. 저의 무기, 프로모션. 순대 볶음을 드시면 생맥주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많은 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생맥주를 선보이면서 지금은 소주보다도 아마 생맥주가 소주의 아성을 넘보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매장에 와보시면 생맥주가 무려 5가지가 네, 준비되어 있고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아니 젊은이들이 순대를 싫어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떠세요? 손질을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냄새 나는 걸 싫어하시고 너무나 새로운 거는 역시 고객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순대 스테이크 얼마나 생소해요. 뭐 시식을 시켜가면서 한 6개월 정도를 기다렸어요. 하루에 한두 개도 팔릴까 말까. 심지어 저희 직원이 이 메뉴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로스가 너무 크다며. 우리 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순대 스테이크 판매가 되지 않아서 자꾸 폐기량이 많아지고 직원들 식사로 계속 먹게 되니까 이 메뉴 좀 없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식을 시키다 보니까 고객들이 반응이 아주 좋은 거예요. 너무 맛있다. 다시 먹을 의사가 있냐? 다음에 오면 꼭 먹겠다. 이런 순데이크 메뉴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데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시도한 데서 가능했던 메뉴였어요. 성공한 CEO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현장에 답이 있다고요. 저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중심 없이 고객의 소리를 무조건 따라하다 보면 문제지만 귀를 막는 것은 더 큰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오류를 가끔 범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면 고객도 좋아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면 너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고객이 따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좋아하는 것을 내야 하는 게 외식의 성공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실례로 저도 저희 집에서는 한 15시간 이상의 사고를 우려내서 순댓국을 만들어요. 굉장히 진하고 고소한 순댓국물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국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국물을 냈죠. 그런데 고객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개운하고 깔끔한 국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눈물을 머금고 바꿨죠. 인기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먼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음식점 창업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그중에서도 이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성공할 비법은 그런 확률이 좀 낮은 건지. 네. 꼭 비법이 낮은 건 아니고요. 뭐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서로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로 좋은 프랜차이즈가 있고요. 또 네. 본사에만 너무 이익이 집중돼 있는 프랜차이즈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 경험했던 준비 안 된 이런 프랜차이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프랜차이즈를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하나만 더
그 주의하실 사항은 자신의 성향을 좀 잘 살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저처럼 능동적이어도 사실은 어려워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수동적이어도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는 수동적 성향도 덜 좋을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향이라면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그런 성향, 그리고 정해진 일을 하면서 룰을 잘 지켜가는 성향이라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겠죠. 문제는 좋은 프랜차이즈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대표님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는 직원들과 굉장히 좋은 소통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었어요. 순댓집이 이렇게 잘 되자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싶었죠. 한번 무한 도전을 해보자. 직원들은 지금도 너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뭘 더 도전하냐는 거죠. 좀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죠. 하루 매출 1,000만 원을 한번 달성해보자. 1,000만 원 매출을 달성하면 그 매출 전액 1,000만 원을 직원들을 위해서 쓰겠다. 네, 직원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순댓국 하면 뜨거운 게 생각나잖아요. 네, 뜨거운 채로 맛있는 모습을 고객한테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보글보글이라는 저희 매장의 신조어, 구호를 만들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순대왕, 그다음에 저는 순대와 결혼했어요 라는 직원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소주와 버닌이라는 거를 섞어서 만든 소닌이라는 그 음료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권유 판매는 물론이고 업셀링의 스킬까지 배워가면서 대단히 노력을 하게 됐죠. 직원들의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은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서 1,000만 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걸 통해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고요. 네, 물론 약속 지켰습니다. 네, 약속을 지키고 또 신뢰가 쌓이고 팀원들끼리의 더 팀워크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무리 철저하게 공부하고 기다리고 정말 다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그걸 오래오래 또 다시 찾고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했는데요. 이런 인내가 외식업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지만 오늘 이게 터질지 내일 터질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더 큰 요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순대 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6개월 거의 1년 가까이를 기다렸잖아요. 주변의 반대에 제가 그걸 포기했더라면 아마 순대 스테이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거잖아요. 고객이 좋아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려도 성공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죠. 저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서비스업에서 기본은 아까 처음 해보셨던 것처럼 잘 웃자입니다. 네, 여러분 외식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잘 웃고요, 인사 잘하고요, 대답만 잘해도 반은 성공한 거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도 다 이런 모토에서 시작된 것 같고요. 좋은 음식을 만들고 또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더 깨끗한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을 지키다 보면 자신만의 철학이 만들어지고, 이런 자신만의 철학이 만들어진다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될 거고요. 이렇게 망하기 쉽고 폐업이 많은 이런 요즘 같은 날에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차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소중한 귀감이 될 만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 사실 지금도 외식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 번쯤은 이 경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발전해 갈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의 소시지가 우리 전통 음식 순대라고 불리는 그날까지 우리 육경희 대표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네. 좀 아쉬움이 좀 남아서 그러는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은데 잘 웃어라. 네, 인사 잘해라. 하나만 더 붙인다면 대답 잘해라이고요. 기본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의 핵심 포인트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도 모른 채 그 일을 자기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성공의 여신은 정말 우리 곁에서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이 웃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런치 카페를 시작했던 제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했어요. 내 경험을 직접 디자인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멀리 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하게 된다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대 스테이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내가 좋아해야지 생겨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꼭 찾아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정말 열정을 다해서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창업 준비하면서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음에 잘 담고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소상공인 방송 대기만성 CEO 화이팅!